낭독 27일차. 생각하지 않는 공부는 쓸모없고 공부하지 않는 생각은 위험하다. 군사유구사 시사명, 청사총 색사온, 모사공 언사충, 사사경 의사문, 분산한 견득사의. 군자는 생각해야 할 9가지가 있다. 볼 때는 명확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또렷하게 들으려고 생각한다.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말은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은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 의문이 있을 때는 질문할 것을 생각한다.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될 일을 볼 때는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노노 게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가장 존엄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유를 할 수 있기에 존귀하다는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은 훨씬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이다. 노노 위정에 실린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학이 불사증망 사이 불악직태가 이를 잘 말해준다. 학문의 방법에 있어서 배움과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학문이란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 그 뜻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문은 군자로서 행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이 구절에서 생각한다는 실천의 전 단계로 마음에 단단히 새겨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리킨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보고 들을 때는 밝고 올바른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해야 한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따라서 나쁜 것을 골라 가려내야 하고 사사로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나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좁은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얼굴빛과 용모 그리고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다. 이때는 예의 바르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진실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논어에 실려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 다가서면 온화하고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무조건 엄격해서도 반대로 무조건 온화해서도 안 되며 때와 상황에 따라 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배려의 마음이다. 아무리 겉으론 엄격해 보여도 마음이 따뜻하면 자연스럽게 그 성정이 겉으로 배어나게 된다. 일에 충실함과 질문하는 태도는 공적인 일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충실하게 해내야 하고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성격이 괜찮아도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흔히 하는 말로 누군가를 가르쳐 사람은 좋은데 말이야 하고 뒤끝을 흐린다면 같이 일하기엔 부족하다는 의미이니 더욱 분발해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일은 대충 넘기지 말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모두 해당한다. 사고란 대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묻지 않고 대충 짐작으로 일을 처리할 때 발생하기 마련이다. 공부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다. 화가 날 때 생각하라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희로애락 애오구의 7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분노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가장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주자는 나의 기질상의 병통은 대부분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다고 토로했다. 수양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던 성인조차 마음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만약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이 눈앞에 있다면 화가 화를 불러 도저히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때는 잠깐 멈출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당장 화를 가라앉히지는 못해도 분노를 터뜨린 이후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과연 나의 분노가 정말 마땅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수도 있다. 의외로 화는 발단이 된 최초의 상황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격앙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득이 될 일을 볼 때는 의로운가를 생각한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절이다. 견득 사이와 결리 사이의 덕목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눈앞의 이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이 의로운가를 생각한 다음 취하라는 가르침이다. 다사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다. 세간의 의식이나 재화는 모두 부질없다. 옷은 해지기 마련이고 음식은 썩기 마련이다. 재물을 자손에게 전해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만다. 다만 가난한 친척이나 벗과 나누는 것만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물을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는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불에 타버릴 걱정도 없고 소나 말이 운반해야 할 수고로움도 없이 자기가 죽은 뒤까지 가지고 가서 천년토록 꽃다운 명성을 전할 수 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을까? 재물은 메기와 같아 단단하게 붙잡으려고 할수록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것이다. 재물이란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빠져나간다.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두려워진다.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마음은 언제나 고달프다. 그러니 차라리 그 재물을 나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며 진정한 이익이라는 말이다. 재물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 결리 사이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생각 좀 하며 살자라는 말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함으로써 일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는 사람을 타박할 때 꺼내곤 한다. 공자가 했던 가르침이 바로 그렇다. 삶의 모든 방면에서 흘러가는 대로 맞추지 말고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다. 그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잠시 멈춤이다. 중요한 일 앞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수 있다면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파스칼이 말했듯이 우리를 존엄하게 하는 것도 생각이다.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사람과 세상 앞에 서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멸과 모렴치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생각하면서 사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그래서 생각하기 위해 생각을 비워야 할 때도 있다.